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2일입니다. 오늘 신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을까요? 첫 스타트부터 별로 좋진 않네요. 혈세로 갚아야 할 나랏빚만 700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자, 2017년 18, 19 문재인 정부 기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는 2020년 작년에 발생했죠. 그러면 벌써 407조를 썼네요. 3년 동안. 코로나 발생 이전에. 그리고 이제 거의 2배에 가까운, 예.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 700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금융채무와 달리 따로 재원 없어. 오롯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목. 작년부터 적자구체 대거 발행타. 국가 채무 재정 지출 과속 우려에 기재부 2023년 이후 정상화. 차기 정부로 부담 떠넘겨. 에라 모르겠다. 나는 써제끼고 다음 정부가 빚 떠안어라. 이심포라는 겁니다. 국가 채무 천조시대. 질 나쁜 적자성 채무 급증.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벌써 4년이 지났고 앞으로 한 8개월 남았나요? 집권까지. 문재인 정부의 결과의 성적표입니다. 예, 아주 경제를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그래서 적자성 채무만 700조에 육박을 하고, 그래서 천조시대, 국가채무 천조시대. 이 말이 뭐냐면, 태어나는 우리 국민 1인당 2천만 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중년이나 노년 세대가 이제 물러가게 되고, 우리 차세대의 자식과 손주 세대가 오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채무와 빚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1억씩? 그냥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1억씩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문재인 정권 이 5년 동안 경제를 박살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끔찍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매일경제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큰일이네요. 자, 한 정권이라는 건 누구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고용보험료 2차례 인상은 처음 사실상 증세 세금 부담 부메랑 올려라 이런 뜻인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2차례 인상했다는 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증세 부메랑. 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도 잃고 실업급여는 점점 저기 하는 판에 고용보험료는 2번 인상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뉴스를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기분 나쁜 뉴스들이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 참 큰일 났네. 밑빠진 사회보험 세금 19조 나라 곳간 축내는 퍼주기 복지 큰일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문케어 이후 건강보험료 국비지원금 10조 이상 또 늘리고 공무원연금 땜질 작년 2.6조 마이너스 4대 연금 적자 보전 눈덩이 빛으로 복지 남발하다 재정수지 100조 이상 적자 고착화 우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 좌파,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 좌파 정부만 쓰면 그냥 중상층을 끌어내려서 하층민, 서민층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금은 왕창 올리고 퍼주기식 복지. 이게 뭐냐? 중산층 돈을 하층민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고 중상층을 더 잘 살게 해줘야 파이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데 그 파이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서민층으로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퍼주기식 복지를 하는 겁니다. 돈을 마구 써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5년간 성적표 또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재정 부담은 느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린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경제 오늘 뉴스입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재정 부담은 자꾸 느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철밥통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간 11만 명의 공무원이 늘었고 인건비만 거의 8조가 들었습니다. 자, 증가하는 공무원 인건비 예상. 이렇게 나와 있죠? 예, 41%. 자, 쭉쭉 늘어나네요. 이것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2배의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인건비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전 국민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배급 주잖아요. 배급. 음. 이렇게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는 남미나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 혹은 독재주의 국가가 하는 행태들이에요.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다 보니 철밥통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누구를 뽑는다? 문재인 좌파 정부, 더불어민주당, 요즘에는 하도 성범죄가 많아서 더듬어 만진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이 당을 찍으라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은 내가 너네한테 공무원 뽑아줄 테니까 너 나 뽑아야 돼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간 공무원만 11만 명이 늘었고 인건비는 8조가 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선진국 OECD 국가에서 공무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일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걱정이 되고 있네요. 이 세금은 다 누가 내나? 공무원 세금 다 우리 국민이 내죠? 중산층, 바로 우리 같은 서민층, 하층민들이 이 세금 부담을 계속 껴안게 생겼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와, 정말 한국 경제. 자, 이게 그냥 헤드라인 뉴스만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같이 경제 소식이 안 좋을 수가 있나? 좋은 뉴스가 없네요. 저도 기분이 불쾌합니다. 자, 일단 바꿔보자. 일단 바꿔보자라는 식. 8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4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났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법안이 27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최대를 어떻게 부동산 법안이 27번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고 정말 살 수 없는 가격으로 폭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막차라도 타자라고 하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서 일단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가는 정말 거지 신세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 주택담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땅 투기, LH 성과급 줬던 공기업 평가 대수술. 자, 땅 투기에 먼저 앞장섰던 LH 직원들과 그 국회의원들이죠. 자기들이 이제 먼저 어디가 개발된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친척이나 뭐 지인들을 동원해서 땅을 미리 사놓고 그래서 땅의 가격을 몇 배로 튀긴 다음에 거기에 또 집까지 지으게 되면은 엄청난 그 돈을 불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주택이잖아요, LH가. 자기들을 위한 주택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 대수술을 하겠다고 뒤늦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국민지원금 가맹점, 이제 앱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네요. 예, 국민카드 등 11조 국민지원금 잡으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빨리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여기끼 기장, 지금은 그냥 알바생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이 항공산업, 그 다음에 여행, 이 해외여행, 특히 출장,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파일럿이나 승무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직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들은 복직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카라쿠베만 있냐? 사면 AL도 있다. 최고 직장 신경전 이렇게 있는데 네, 네카라쿠베 이게 뭐냐? 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럭스, 쿠팡, 배달의 민족. 그래서 축약 앞 글자만 딱 네카라쿠베만 있냐? 이게 바로 IT 기업이죠. 인터넷 기업들. 네카라쿠베만 있냐? 사면 AL도 있다. 사면 AL, 삼성전자, 현대, SK, LG도 있다. 최고 직장 신견정. 요즘 자, 증시, 찬바람 솔솔, 일찍 온 배당주의 계절. 우량주를 사서 배당주를 받는 게 더 좋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로 해외여행도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량주, 배당주가 이자도 높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걸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사주 790조 원 산 미국 기업들 상승장 계속되나.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이죠. NC는 공매도에 울고 LG화학은 대체주에 밀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주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우정사업본부 카카오뱅크 1조 지분 블록딜 나섰다. 예, 자, 우리도 인뱅할래 금융지지들의 절박감. 카카오뱅크가 이제 하니까 이제 국민은행이나 농협 뭐 이런 각종 은행들이 모바일 앱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주사 내 별도의 자회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조는 구조조정 우려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구글, 애플 갑질 제동, 네이버, 카카오 웃는다. 남양유업 매각 파기, 홍해장 독단이 혼란을 키웠다. 자, 남양유업, 홍해장 이거 다 결국 주가 사기죠. 그래서 남양유업을 그 우유 회사 아시죠? 남양유업을 팔겠다 했더니 주가 조작을 이렇게 7만 6천 원까지 올려놨는데 결국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만 했다라는 결과입니다. 온실가스 11% 줄인 LG, 이노텍 협력사와 탄소 중립 동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이게 되냐고요. 옆에서 황사 날라오고 미세먼지 날라오고 정말 안 좋은 가스는 다 날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게 되냐고요. 우리나라만 우산 쓸 수가 있냐고요. 그게 안 되는데. 그리고 가장 청정 에너지는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원전 기술을 가졌는데 그런 원전 기술을 다 파기했죠. 파기하고 중국산 태양에너지, 태양광 산업 한다고 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푸르른 산도 다 없애서 나무들 다 베고 없어 민둥산 만들고 그 위에 태양광 설치하고 그것도 우리나라 거 아니고 중국산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중국한테 뭘 그렇게 믿졌길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미국 집값이 1년 새 19% 역대 폭등했네요. 음. 자, 이것도 1년새라고 하는 건 어떤 정부입니까? 어떤 정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니고 바이든 정부 때죠. 바이든. 누구랑 거의 비슷하죠? 백악관 주택 공급 대책 마련 중. 누구랑 비슷하죠, 지금? 항상 이 문재인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바이든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부죠. 좌파 정부, 좌파. 좌파 정부 때가 되면 부동산은 폭등한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입니다. 큰일 났네요.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유로존, 예, 유러피언 유니온이죠. 예, 유럽 국가 19개국의 물가가 3% 상승했다고 합니다. 강남구 평균 전셋값 한 평당 4천만 원이 넘었다. 10평이면 4억이고요. 20평이면 8억이고 30평이면 12억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게 핵심이네요. 이게 4년 만에 60% 가까이 급등했다. 1년 새 5억짜리가 10억짜리 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놨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놨다. 아파트 매수 30대가 큰 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특히 이 30대가 요즘에 빠릿빠릿한 30대가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정보력도 빠르고 또 이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잖아요. 뭐 가정을 갖고 결혼 자금 마련, 무슨 주택 마련 이런 것 혜택들이 많다 보니 이 30대가 큰 손이 돼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곡.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건 이제 민영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도한 주택 규제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피만 주고 되파는 거예요. 딱지만 주고. 예를 들면 내가 딱지를 만약에 1억에 샀다. 그러면 그거에 피를 한 500 아니면 1000을 팔아서 1억 1000에 되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을 남기려고. 이런 이 원인이 뭐냐? 과도한 주택 규제가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규제 풍선 효과, 생활 숙박시설도 웃돈 1억. 이게 현실입니다. 용산역 일대 재개발 속도 1구역 조합인가? 자, 용산역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 올라서 좋겠습니다. 좋은 집 사려면 발품 팔아라. 요즘 터치가 대세. 그러니까 정보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 인터넷이잖아요. 핸드폰으로 손가락만 탁탁 누르면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발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터치하십시오. 자, 제 말 아닙니다. 신문 기사예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초라한 입법 성적표. 편가르기 법안 쏟아낸 4년, 성장 이끌기 구조개혁은 뒷전.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편가르기.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좌우가 별로 없다니까요. 저희 세대는 뭐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이런 냉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세계화, 국제화, 뭐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좌우가 없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 북한을 찬양하는 우리 편을 들을래? 아니면 미국하고 일본 위안부 편드는 어? 미국과 일본을 찬양할래? 그래서 편가르기 법안을 쏟아낸 정부예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그래서 편가르기 법안에만 4년을 쏟은 거죠. 요새 조국사 때 패스트트랙에 1만여 건 법안 폐기됐는데 거대 여당 180석이죠. 표심용 속전속결. 왜 180석으로 과반수니까 무조건 그냥 법안 통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야당은 독주 비판하고 바빴죠. 내년 대선 전국 앞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춘 법안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편가르기 법안만 많았다. 지금도 난리잖아요.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냐, 아니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 다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좌파, 북한과 중국을 찬양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법안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오늘 뉴스는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망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뉴스가. 이것으로써 오늘 2021년 9월 21일 목요일 신문 읽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